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 등반에 성공한 산악인 어몽길 대장. 그는 더 이상 히말라야에 오르지는 않지만 이제는 네팔의 소외된 지역을 찾아 휴먼 학교를 설립하면서 히말라야와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은 인생의 17좌, 17번째 도전을 추진하고 있는 산악인 어몽길 대장과 함께합니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나마스테. 나마스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수록 더 젊어지세요? 저 산을 다니면 히말라야를 오르면 이렇게 기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랑 이번에 히말라야를 같이 갔다 왔어요, 제가. 아주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정말 아주 그냥 그 영험한 기운을 많이 받겠네요. 아니, 요즘에 더 바빠지셨더라고요. 요즘요? 뭐 요즘 재단 일 때문에 휴무재단 네팔 학교 짓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 관련된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계속 산을 꾸준히 국내산도 다니고 오랜만에 뵈서 너무 저도 막 반갑고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황수경이 만난 사람, 저희가 배경사진으로 준비한 저곳이 지금 히말라야, 다녀오신 히말라야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네. 신들의 거처, 신들의 영역이라고 하고 눈의 집 히말라야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대장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미스 코리아 진 우리 이민지 씨까지 오늘 함께 하셨는데, 오늘은 사실 그 산악인으로서 대장님 얘기보다는 휴먼 학교 얘기를 조금 많이 듣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역시 히말라야 기운을 좀 전해주셔야겠죠. 굉장히 더 바빠지셨죠, 대장님. 물론 이제 전에는 히말라야 8,000m 16자를 도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산을 다니느라고 좀 많이 바빴고, 이제는 이제 산을 내려와서 인생의 17자, 제2의 인생의 17자인 어몽길 휴먼 재단이라는 그 산을 올라가느라고 요즘 좀 많이 힘들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13개까지 세워진 게 맞나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11개, 11번째가 완공을 했고 준공을 했고, 그래서 제가 2월 말일 날 11번째 준공식을 하러 우리 이민지 양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11번째 되고 12번째, 13번째가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이제 완공될 예정입니다. 가지고 갈게. 그러면은 정말 이게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 사실은 뭐 단순히 어떤 공부를 가르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 평생에 필생에 이루고자 했던 그 16제의 꿈을 제가 2007년도 네. 2007년도 5월 31일 날 네. 제가 로체 샤르라는 8,400m 산을 오르면서 성공을 하고 이제 산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22년이 걸렸거든요. 22년 동안 그래서 그 산을 8,000m 도전하면서 15자, 16자를 막바지를 갈 때 제발 제 이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저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산을 내려서 살려 보내주시면 제가 히말라야 신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를 받은 것을 제가 꼭 살아남은 자로서 꼭 대가품에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굳게 약속을 하면서 8,000m 16자를 향해 도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성공을 하고 산을 내려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히말라야하고 약속한 것을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히말라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오지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 시설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 가난의 고리를 끌 수 있는 것은 배워야지 된다. 깨우쳐야 된다. 그것만이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2010년도서부터 제 1호 학교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있는 팡보체라는 4,060m에다가 이제 설립을 하면서요. 그 이후로부터 2010년도서부터 매년 이제 한두 개씩 저 나오면서 현재 11개째까지 왔습니다. 11개째. 네, 굉장하세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네팔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넓은데 네, 그렇죠. 그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그거는요. 저희는 절대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도시가 가까운 근접한 이런 곳에다 짓지 않고 누구도 쉽게 지을 수 없는 접근하기도 오지, 어려운 그야말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오지 중에 오지에다 학교를 짓거든요. 네. 학교를 지어달라고 이제 어디 섭외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현장 조사를 다 하고 과연 이곳이 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인가 지어줘야 될 곳인가 앞으로 이 학교를 졌을 때 더 발전성이라든가 그 학생 수가 이게 더 늘어나냐 줄어드냐 여러 가지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경제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다 져야 되겠다라는 곳에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져주는 겁니다. 예, 그냥 근데 져주는 이게 게 아니고. 워낙에 오지고 험지여서 근데 거기다 세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저희가 같아요. 첫 번째 학교 같은 경우는요, 4,060m. 네. 팡보체 거기는 4,060m.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있는 그 산 자락이거든요, 바로. 네. 거기는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건축자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자재를 어쨌든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송을 하려면 도로가 가까운 뭐 도로가 있는 곳은 차량이 트럭으로 다 이렇게 수송 가능한데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4,060m입니다. 경비행기에다가 20인승 그 경비행기가 있어요. 쌍프로펠러기 비행기. 저희가 탔던. 그렇지. 우리 이미지 형도 같이 타고 들어갔는데. 같이 타고 들어갔어요? 거기 딱 20여 명 타는데요. 굉장히 협소하죠. 그 비행기가 경비행기인데. 그걸 타고 해발 2,800m 산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내려서 보통 3박 4일을 가야지 그 학교를 짓는 위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물자를 결국엔 포토들, 짐꾼들이라든가 그 야크가 있어요. 소의 일종인 야크, 동물을. 그게 이제 젖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민지 씨 이번에 11번째 그 학교 준공식에 같이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11번째는 건지 지역에 있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해외 봉사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뜻깊고 좋았습니다. 네. 그 오지인데 그렇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지었으면 학생들도 많아야 되잖아요, 대장님. 학생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날 중공식 하는 날이요. 학생들이고 마을 사람들이고 완전 이제 축제 자리예요. 네, 축제처럼 다 모여가지고. 네. 그런 건물이 있을 수가 없는 곳에다 2층짜리 그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멋지게 이쁘게 잘 지으니까 그냥 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하여튼 우리 이미지 양도 그 오지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막 어린아이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아이들하고 재밌게 잘 놀고 애들한테 막 선물도 나눠주고 같이 막 현지 춤도 추고 그다음에 또 의료봉사팀이 같이 갔거든요. 거기서 또 의료봉사 활동하는데 거기서 막 옆에 도와주면서 같이 의료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역할을 수행을 너무 잘하는 애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습득력이 너무 뛰어나서 제가 그냥 한국말 뭐 사랑해라든지 뭐 고마워 이런 거 가르치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심이 나더라고요. 뭐 가르쳐주고 싶고 또 재능 기부로 저는 또 성악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동요 같은 거 그런 걸 준비해서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래서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서 가보려고요. 아, 네. 이게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 학교 짓기 위해서 막 열정을 쏟고 계신데 또 지난해 네팔에 너무 안타깝게도 지진도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가셨었죠, 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81년 만에 네. 네팔에 이제 4월 25일이죠. 진도 7.8. 그래 어마어마한 강진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강진. 7.8이면 뭐 엄청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생돼가지고 그 네팔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세계적인 문화 유적지들, 유산들, 유네스코 지정 문화 유적지들이 거의 다 부서지고요. 또 지진의 진원지가 발생된 지역이 이제 고르카 만드레라는 저기 굉장히 오지 산골짜기 데서 발생됐거든요. 그쪽 지역 인근에 산간 마을들은 완전히 다 완전 초토화 돼가지고 그게 이제 1차만 7.8이 1차가 4월 25일 날 발생됐는데 2차가 또 발생됐어요. 5월 12일 날. 그게 또 7.4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1차, 2차가 되면서 하여튼 막 한 9천여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되고 엄청난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고 그냥 막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됐죠. 그래서 제가 4월 28일 날 이제 대한자급자사 이제 긴급구호팀 대장을 맡아가지고 현재 급파돼가지고 이제 그때 구호 활동도 하고 그랬죠. 그 네팔인들의 굉장히 순수한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 경우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길 거길 뭐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그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막 그냥 그 눈빛, 눈동자, 해맑은 웃음을 보면 아마 저 민지 형도 아마 그 아이들의 그런 표정을 보면서 거기 완전히 감동을 하고 막 뭉클뭉클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그 아이들이 진짜 막 해맑고 너무 맑고 순수하고 또 그 현지인들도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런 어떤 마음이 더 이렇게 동화돼가지고 더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지 형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네팔인들하고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갔을 때 저도 이제 도와주는 입장으로 갔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고 제가 오히려 더 배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도움을 받고 와서 저도 이제 더 이제 저도 재능 기부도 하고 싶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인생의 멘토 같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얘기 많이 해주세요, 대장님께서 우리 민지 씨한테? 제가 사실은 이제 히말라야를 가기 전부터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저는 성악을 전공을 해서 성악을 계속 전공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기에 히말라야를 이제 아버지께서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겠다고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싶었고 좀 머리를 식히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를 가서 이제 대장님을 뵙고 대장님께 이런 고민들을 털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마음은 또 공허함이 또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장님께서 좀 혼을 내키시는 거예요. 이제 따끔한 말로 꾸중을 해주셨어요. 네, 꾸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덜컥 최근에는 저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유니버스를 참가를 해야 됩니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네. 그랬더니 그럼 그거 지금 준비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후에 일들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제 막상 유니버스 준비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랬더니 당장 그 앞에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있냐고 올해는 딱 그것만 바라고 딱 그렇게 꼬집어서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스코리아 되고 나서 이제 많은 조언도 듣고 그리고 많은 질문도 받았지만 이렇게 딱 꼭 집어서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그냥 해답을 제시하시는. 네, 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대 딱 맞은 기분처럼 이거구나 이거를 느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지금은 올해는 딱 유니버스만 준비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거기 가서 막 상당히 여러 가지 막 장황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가장 중요한 유니버스인데 대회를 세계대회 나가는 게 가장 제 인생에 가장 큰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장
앞에 있는 게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그 다음 걸 생각하고 그 다음 걸 하겠다고 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있냐. 우선 네 인생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이거같이 더 중요한 것이 어딨냐. 우선 이거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네가 만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네가 뭘 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선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다음 걸 생각하고 그 다음 걸 생각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것을 잘 이루면 다 이렇게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데요. 저도 사실 그 대장님 고민 많은데 방송 끝나고 그럼 조언을 좀.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네. 정상을 간다 이거예요. 네. 그럼 물론 정상을 간다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죠. 마음 가지고. 근데 정상 간 이유를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말이 되는 거야. 당장 지금 내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상을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올라갔는데 벌써 민지양은 정상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 어떻게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가 지금 이걸 인생 굉장히 큰 대회를 앞두고 네가 이렇게 방황으로 이렇게 네가 엉뚱한 생각하니까 아니다. 무조건 여기 전념을 해야 된다. 내가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 이유는 생각하지 말자.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그렇죠. 그래야지 그 지금 현실에 충실해야지. 충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정상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대장님께서 정말 그 네팔에 이제 그 휴먼 스쿨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열정을 많이 지금 막 온갖 시간과 뭐 노력을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학 강단에 서시면서도 왜 학생들 산에 안 올라가면 점수를 안 주신다면서요? 예, 전에 제 학교 수업할 때 강의하러 다닐 때 네. 대학교 석자 교수들이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무조건 산을 가야 된다. 예. 저도 사실 거의 히말라야가 첫 산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산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거길 갔다 왔어요. 뭐 이런 북한산 이런 데도 아니고 네, 그 히말라야가 첫 산이었어요. 안 가봤고 그냥 수학여행으로 설악산 이런 정도는 가봤는데 제가 직접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히말라야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겁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스코리아에 나오면서 미스코리아에 이제 미스코리아는 항상 이뻐야 한다는 좀 관념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미스코리아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알아보시질 못해서 안녕하세요 2015 미스코리아 진 이미지입니다 하면 되려 몰라보셔서 죄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뵐 때마다 항상 면모도 갖추고 그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뻐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또 히말라야 가서는 또 산을 타고 하면은 씻고 하면 이제 고산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 4일 동안은 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꾸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 40명 정도 같이 가서 이제 또 제가 미스코리아니까 약간 눈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대장님께서 아니 산이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데 뭐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뻐 보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명언이네요, 진짜.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씻는다.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산을 즐겨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딱 미스코리아 이민지 내려놓고 진짜 이민지로 제가 산을 타고 즐겼거든요. 그러니까 4,000m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등반인데 그 4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즐겼어요. 그리고 또 산을 가면은 뭔가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해결이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정리하고 와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면은 한 발 한 발 디디는 게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힘들다 언제 도착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힐링이 되고 저는 항상 힐링을 하려면 몸이 힐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힐링이 되니까 진정한 힐링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오히려 왔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더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겠네요. 여러 가지로 대장님을 통해서 하여튼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분은 그럼 실패를 안 하셨던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뼈아픈 또 실패의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38번 도전에 22번의 실패인가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이라는 세월이 히말라야에 대한 모든 걸 열정을 바쳤고 그러면서 제가 38번 그리고 제가 총 20번을 성공을 했어요. 18번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있지만 예. 그 과정에 저는 10명이나 되는 동료를 제가 히말라야에서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런 살아있을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런 성공, 제가 처음부터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 생각한 대로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오는 게. 그 슬픔을 네. 저는 막 피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어떤 시련과 그런 고통과 그런 시간들이 그런 날들이 저는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고 저를 더 나쁘게 만든 게 아니고 저를 더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욱더 강인하게 만드는 정상을 향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꿈을 어떤 갖는 신념을 갖게 되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강인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실패를 통해서 네. 얻었다는 게 많은 분들께는 진짜 근데 좌절이나 정말 그 위기가 찾아오고 또 실패할 때마다 내가 더 이상은 정말 이제는 좀 여기서 내려놓고 싶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인간이니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요. 네, 진짜 있으셨어요? 그런 생각은요, 수도 없이 8층 산을 하나 올라갈 때마다, 도전할 때마다 그러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후회도 되고 막 그냥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고 막 당장 막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자 하산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뭐 99%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고통과 어떤 이런 시간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힘든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정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과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결국에 참아 이겨내야지만 결국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한번 알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 자신과의 수없이 엄청난 많은 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죠. 극한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산 위에서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대화할 때와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지시나 봐요. 근데요, 일반 평지에서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말해 최전선에서 전쟁터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죽는 거.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산을 끝내고 이렇게 딱 내려오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시 원상태로. 온화한.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그만 자그만 실수, 조그만 어떤 해이함, 나태함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원들이 그런 긴장을 늦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민정이 이렇게 뭐 올라갈 때 힘들어하면 힘들다고 할 때 제가 제가 정말 옆에서 힘들어요, 대장님. 그래서 내가 이러거든요. 절대 포기 안 된다. 이런 걸 다 이겨내야지, 극복해야 된다. 너 그렇게 정상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항상. 네, 제가 올라가죠. 또 대장님을 통해서 산을 알게 됐고 배웠잖아요. 그또 이제 한국에 와서 오니까 산이 그리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데리고 한번 청계산을 가봤어요, 둘이서. 근데 올라가니까 또 쉽게 잘 올라갔는데 약간 방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잘못 하산을 해서 다른 길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또 느꼈어요. 이 방심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상은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 내려오느냐. 하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럼요. 순간 방심하니까.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고,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가, 얼마큼 잘 내려오냐. 그 이후에 그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저한테도 너무나 멘토 같은 역할을 좀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히말라야를 이제 등정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그 끈끈한 인연을 너무나 정말 진하게 계속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장님께 정말 히말라야는 과연 어떤 의미인 것인지. 제 인생에 네. 삶에 있어서 위대한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히말라야가. 삶이. 17좌라고 하죠. 17번째 도전을 정말 멋지게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혹시 대장님께서 또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제가 현재 진행해 오고 있는 인생 17자에 신이 히말라야가 저에게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16개 휴먼스쿨을 짓는 것과 학교만 또 짓다 보니까 그 위에 부수적인 것들이 또 막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할 일이. 그쪽에 이제 고산족들이 사는 거 셀파족들의 고향인
남체라는 마을이 있어요. 네. 거기 이번에 이제 거기다 3,500m 되는 지점에다가 병원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예, 그래서 예, 이제 병원을 짓게 해가지고 이제 기공식 하러 또 갑니다. 병원도 져야 되겠고, 뭐 거기 뭐 헬기장도 져야 되겠고, 하여튼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다 해내는 것이 제가 인생의 17자가 도전이고 목표고 꿈입니다. 대장님 너무 멋있고요. 일단 항상 건강하시고 대장님께서 많이 움직이실수록 정말 자신감을 찾고 용기를 찾고 또 그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더 건승하시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정말 그 좋은 그 영험한 히말라야 기운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구호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또 길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기라고 그러면 있는데 우리 그걸 셋이 그걸 외치고, 같이 외치면서 네. 이제 끝낼까요? 예, 그렇게 그럼 하시죠. 말라! 기! 야, 이제 국회 로첸다홀에 정말 히말라야 기운이 가득한 올해는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겠네요. 국회에서 해서 네. 이제 기를 또 받았으니까 또 대한민국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 꼭 있으시길 성과 바랍니다. 거둘 네. 겁니다. 예,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